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겠지.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거겠지. 그냥 참고 쓰면 되는 거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한번 문제가 시작되면 다른 관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는 아프면 자연스럽게 덜 쓰게 되지만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물건을 잡을 때도 하루 종일 손을 쓰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은 쉬게 해줄 수 없는 관절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손가락 관절은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보다 진행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손 관절 질환을 설명할 때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반복되면 쉽게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크게 다친 적이 없어도 반복적인 사용만으로 관절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약간 뻣뻣하거나 아침에 손이 잘 펴지지 않거나 주먹을 쥐는 것이 불편한 상태라면 이미 초기 변화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단순히 피로라고 넘기면 몇 년 뒤에는 통증이 아니라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많이 써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써서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관절 손상의 주요 원인을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잘못된 사용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 손가락 끝에 힘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병뚜껑을 열 때 손가락 끝으로 비트는 행동,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오래 잡고 있는 습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는 행동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작게 느껴지지만 관절에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압력이 계속 쌓이면 연골이 닳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가락 관절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발생률이 더 높은데 미국 국립보건원과 여러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호르몬 변화로 설명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여성에게서 더 빠르게 관절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아프면 모두 관절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손 통증의 원인을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힘줄 염증, 신경 문제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이 스스로 관절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쪽 손이 동시에 붓거나 아침에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손가락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을 이용한 관리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관절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온열 요법이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을 1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관절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쥐었다 펴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마디를 따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고 펴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동작은 관절뿐 아니라 주변 근육까지 자극하여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CDC에서도 관절 건강을 위해 가벼운 반복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사용량보다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집중시키는 습관을 줄이고 손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뚜껑을 열 때는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 팔의 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한 손 사용을 줄이고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관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시니어 건강연구소를 구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관절 문제는 결국 염증 반응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 과도한 음주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음식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을 쉬게 하는 타이밍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쉬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마다 손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 사용 후 5분 정도 손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체온과 혈액순환 관리입니다. 손이 자주 차가운 분들은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통증을 참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도 참고 계속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사용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신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완치를 기대하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관리의 목표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손가락 관절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따뜻한 물, 스트레칭, 사용 방식, 염증 관리, 휴식,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10년 뒤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